네, 안녕하세요. 기하 시간입니다. 포물선 이어서 수업을 계속 해볼게요. 포물선입니다. 음, 이 역으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아래 박스 내용 있죠? 포물선의 방정식 내용. 초점을 p, 0 그리고 준선을 x-p라고 세팅을 했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y제곱은 4px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필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자,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 하는 것은 다 사실 이해하기, 그러니까 외우기는 쉬운데, 자, 초점이 p, 0 그리고 준선이 x는 -p 이면 y제곱은 4px이다. p는 0이 아닌 거죠. 이게 앞에서 봤던 파란색 박스를 명제 구조로 바꿔서 쓴 거예요. 자, 초점이 p, 0이고 준선 x는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이다 라고 명제 구조로 쓴 겁니다. 여기에 역으로란 말이 있었죠. 역으로란 말이 이 정확히 이 방향의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자, y제곱은 4px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다 가 정확히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그 명제를 이제 한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 놓은 거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역으로라고 하는 게, 자, y제곱은 4px, x는 p는 0이 아닌 거죠. 잠시만요. 자, p는 0이 아니다 를 만족시키는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다. 이게 위에 있는 명제를 정확히 반대로 이야기한 역 명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얘를 잠깐 지우고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죠. 자, 역으로 성립한다고 하는 게 이 아래 파란색으로 쓴 글이 수학적으로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래 파란색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만족시키는 점을 우리가 A라고 해서 x1, y1이라고 하죠. 실제 우리가 이 방정식만을 봤을 때 저 방정식을 만족시킨 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임의로 하나를 잡아본 겁니다. 사실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적어도 하나. 뭔 소리냐면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두 개가 있는지 세 개가 있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포물선 위의 점이기 위해서는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았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점 A가 있죠? 이 점이 포물선 위의 점이라는 소리인데 포물선의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은 포물선의 정의에서 고정된 점 하나랑 고정된 직선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고정된 점 하나랑 고정된 직선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하면은 실제 포물선 위에 점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포물선 위에 점을, 사실 여기 힌트가 있는 거죠. 초점을 p, 0 그리고 준선을 x는 마이너스 p라고 우리가 잡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거리가 각각 같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밝힐 게 뭐예요? A와 초점이라고 정한 p, 0 사이의 거리와 A와 우리가 준선이라고 세팅한 x는 마이너스 p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 두 개의 거리가 같으면 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x1 빼기 p의 제곱, y1 빼기 0의 제곱. 이 전체 루트한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요. 점 A와 우리가 준선이라고 세팅한 x는 마이너스 p 사이의 거리는 x1 빼기 p의 절대값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게 실제로 같아질 거냐라는 거예요. 같아지면 파란색 글씨로 쓴 수학적 명제가 참인 거죠. 네. 자,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자, 우리가 만족시키는 점을 A라고 세팅을 했죠. x1, y1. 그러면 점 A를, 그러니까 x1, y1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그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가지고 무엇을 보이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는 알고 싶은 것이죠. 얘는 알고 있는 것. 자, 이 등호 왼쪽 오른쪽 식을 볼게요. 왼쪽 식에는 x1, y1, p가 나타나고요. 등호 오른쪽에는 x1하고 p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한다? 왼쪽에 x1, p, y1을 없애버리고 x1이나 p로 바꿔주자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네. 이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식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이 있는데, 첫 번째 식을 바꾸어서 두 번째 식으로 변형해 볼 것인지. 예.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식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빨간색 한 거랑,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 등호가 성립하는지 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식을 바꿔서 두 번째 식처럼 만들 건지, 아니면은 두 번째 식을 바꿔서 첫 번째 식으로 만들 건지. 변형이 가능하다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두 가지를 다 해보셔야 돼요. 1번식을 바꿔서 2번식하고 같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해볼 것인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식을 변형해 나가겠다는 소리죠. 아니면은 두 번째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변형을 해서 첫 번째 식에 갖다 맞춰버릴 것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1번에는 변수나 문자가 3개가 있죠. 두 번째 식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 3개짜리에서 변수 하나, 문자 하나를 없애버려서, 숫자 하나를 없애버려서 x1과 p만 남도록 식을 한번 변형해 보는 시도를 해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식을 봤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트 속에는 이런 식이 있죠. 여기에서 y1 제곱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y1 제곱을 바꿔주는 거죠. 무엇으로? 4px1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떠한 문자만 남아요? 식이 x1, p, x1, p, x1 y1이 없어지면서 x1과 p에 대한 식만 남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랑 계산했을 때 2px1이 남죠? x1 제곱 더하기 2px1 더하기 p제곱.
얘는 완전 제곱식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액션 더하기 p의 전체 제곱이죠. 자, 루트를 가져다 쓸게요.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랑 없어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사라지면서 절대값이 붙어져서 나오죠.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수식으로 증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인 게 뭐예요? 이 역으로에 해당하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자, 그래서 자, 어떠한 구조가 성립한다? P면 Q이다가 성립하고 Q면 P이다가 성립하니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넘어와서 이 정리한 내용을 박스에서 확인하시는데 얘는 P면 Q이다 구조밖에 안 나와 있죠. 교과서의 정리는. 근데 반대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줘야 됩니다. 꼭. 알겠죠?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설명을 우선 문제 1번부터 보죠.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보시고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초점 주어져 있죠? 준선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내용에 따르면 y제곱 4px라고 하는 형태의 방정식에 p가 지금 어떤 케이스예요? 4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16x 이렇게 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지금 배운 내용을 사용해서 잘 푼 거긴 한데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풀어보자? 정의를 사용해서 정의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자, 4,0 잡아요. 원점. 그리고 여기에 준선 잡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그려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어떻게 해보자? 실제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세우고 이 식을 정리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어내는 것도 한두 번 정도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얘가 익숙해지고 나서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얘도 설명해 볼까요? 자, 얘가 파란색 박스가 P면 Q이다 명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정 무엇을 세팅하고 있느냐, 이런 형태의 초점과 이런 형태의 준선만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하고 준선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y제곱은 4px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상당히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는 이제 위에 배웠던 내용을 바로 아래에 사용하는 거니까 이 위에 있는 그 전제 조건하고 아래에 있는 전제 조건하고 문제 1번, 2번의 전제 조건이 똑같죠. 매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 정의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y제곱은 4x라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4 곱하기 1 곱하기 x죠. 그러면 4px에서 p에 해당은 내가 1이에요. p가 1인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초점이 어디에 있다? 1,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식을 써볼게요. y제곱은 마이너스 4x입니다. 이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4px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p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럼 초점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이고 준선은 어떻게 됩니까? x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하죠. 첫 번째 식에 어떠한 작용을 해주면 식이 두 번째 식으로 바뀝니다.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꼭 무엇을 한 것 같아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이 보이죠. 자, 작년에 배웠었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요? 무슨 대칭? y축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래프가 y제곱은 4px 4x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한? y축에 정확히 대칭한 그래프가 동그라미 2번 그래프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p가 플러스면 오른쪽에 이렇게 파란색처럼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나타나고, 그다음 p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왼쪽에 이렇게 굽어져 있는 형태의 포물선이 나타난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식만 보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식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봐요. 그러면은 식이 똑같죠. 그럼 점을 찍었을 때 그래프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도형의 그래프가 똑같이.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는데 식이 똑같아요. 자,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는 x축 대칭이에요. 그런데 식을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도 식이 똑같잖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x축 대칭이 되도록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확대 축소까지,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나중에 나가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 확대 축소, 네, 그래프 확대 축소까지 나중에 배우게 이렇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식만 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투자를 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아예 여기 설명해 봅시다. 아예. 자, 앞으로 다시 가서 자, 스스로 확인해 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여기에서 그래프를 두 개 가져올게요. 너랑 너랑. 자, y제곱은 4x가 있고요. y제곱은 마이너스 8x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공책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겠네요. 공책을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노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네. 어떤 걸 가지고 오자고 했죠? 자, 확대를 시켜서 y제곱은 4x가 있었고 얘랑 y제곱은 마이너스 8x를 비교해보고요. 비교. 얘가 이제 대칭이동도 들어가고 확대 축소 개념도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확대 축소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확대 축소. 자, y제곱은 8x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했느냐, x에다가 2x를 대입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x에다가 2x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바꾸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ex를 대입했을 때 도대체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더 쉬운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올게요. 자, y는 x가 있어요. y는 ex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를 ex로 바꾼 거죠. 자, 이 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우선 두 개의 그래프를 직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직선. 자, y는 x가 하나 있고요. y는 ex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네요. 자, y는 x가 있고 y는 ex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를 원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y 값을 y는 1로 픽스 해볼게요. 고정해볼게요. 고정. 자, y는 ex죠. y는 x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대응되는 이 x 좌표가 있겠죠. 이 x 좌표는 어떻게 돼요?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자, 지금 y를 픽스했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y를 픽스했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 y 값이 각각 같아져야 되는데 하나는 어때요? x. 하나는 2x죠. 다른 하나의 x 자리에다가 2x를 대입해서 다른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y 값이 같아지는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의 x가 있으면 다른 하나의 x는 2배가 되거나 절반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2배가 돼야 되는 건 뭐예요? x가 2x에 대해서 값이 2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항상 일어나요. 항상. 자, 이 비율이 1대 1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율이 1대 2가 돼요. 왜? x에다가 2x를 대입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y를 여기에다가 c라고 잡을게요. c.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x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너는 c고 너는 2분의 c입니다. 자, 이 좌표의 값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뭐가 항상 성립한다? 비율이 1대 1이다. 또는 비율이 1대 2다 라고 하는 게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왜? x에다가 2x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가 다른 하나의 2배가 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의 절반이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식 자체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x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y는 x의 그래프 위의 점이 y는 2x의 그래프 위의 점으로 이동하는데 x에다가 2x를 대입했다고 생각하면은 이동하는 거죠. 그 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y축 기준으로 길이가 절반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y축 기준으로 얘가 절반 줄어들어요. 그래프가 y축으로 붙는다라는 겁니다. 붙는다. 이해돼요? 자,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곧 배우겠죠? 자, sin x랑 y는 sin 2x 얘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프의 확대 축소로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x에다가 2x를 대입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프가 y축 기준으로 절반 갖다 붙는다.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갖다 붙는다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자, 얘를 이해했다면 얘를 이해하면 정말 좋을 텐데. 자, 지워서 이제 포물선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y제곱은 4x를 먼저 그려볼게요. y제곱은 4x를 약간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됐죠? y제곱은 4x. 그런데 뭘 했어요? 8x를 만들었죠. x에다가 2x를 대입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다? y 값을 하나로 픽스했을 때 이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 점이 이동할 거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y축으로 2배 축소되는 거죠. y축 방향으로 2배 축소.
가까워지는 거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y제곱은 8x고요. 다시 여기에다가 어떠한 작업을 해서 y제곱은 마이너스 8x를 만들 수 있죠. 8x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8x를 만든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라는 소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하나의 고정된 그래프를 가지고 나머지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어떻게 했다? y제곱은 4x라고 하는 그래프를 y축 기준으로 2배 축소한 다음에 그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 그래프가 정확히 어떤 그래프랑 똑같다? y제곱은 마이너스 8x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포물선의 그래프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프에 지금 평행 이동은 안 나왔지만 대칭 이동 나왔고요, x축 대칭, y축 대칭 나왔고, 그래프의 확대 축소가 나왔죠.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EX를 X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축 기준으로 2배 확대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게 지금 손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자, X에다가 EX를 대입하면 이렇게 2배 줄어드는 거고요, Y축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반대로 EX에다가 X를 대입하면 Y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2배 확대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Y에다가 2Y를 대입하거나 2Y에다가 Y를 대입하는 거, 이런 것 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을,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확대, 어느 방향으로 축소가 되는 건지 한 번 정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러면 포물선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포물선인데 기타 내용을 많이 배웠죠? 자, 포물선의 초점좌표와 준선의 방식을 구하고, 자, 어떻게 바꾼다? 표준 형태로 바꾼다. 자, 2번 보겠습니다. 4 빼기 4분의 1 x. 자, 4랑 x를 만들어내면 뭐가 보인다? 얘가 보인다. 얘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p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는 소리인데, 이 p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포물선을 그리는 거는 사실 그 모눈 종이를 사서 점을 좀 찍어 보긴 해야 돼요. 아니면은 컴퓨터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라도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실제로 점을 몇 개 찍어 봐야 됩니다. 그 찍어보는 것에 또 장점이 또 있어요. 어떤 그래프나 도형을 봤을 때 어떤 추측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좀 높아지죠. 그래서 꼭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뭐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뭐 상당히 쉬운 거고, 실제 그래프도 그려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문제 2번 마찬가지죠. 많이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설명을 하나 더 해볼게요. 앞으로 가서 이게 하다 보면은 계속 설명할 게 생각이 나서, 자, 여기 볼까요? 지금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초점과 준선,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초점과 준선이 각각 나와요. 그런데 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y축 대칭이 일어나죠. 대칭. 그러면 어떠한 것도 대칭이 일어난다? 초점과 준선도 각각 y축 대칭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맞아요? 그럼 실제로 이 초점이 어떻게 이동해요?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정확히 y축 대칭이 일어납니다. 준선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선 처음에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얘가 y축 대칭되면 어떻게 된다? x는 1로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도 초점과 준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하적으로 도형의 이동의 관점에서 이 식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 식이 나오는데 얘를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물선의 방정식 두 번째 내용 있죠? 이 두 번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었죠. 이 구조를 가지고 다음에 있는 내용도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한 이야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이야기는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친구들하고 뭐 토의 토론 같은 걸 해봐도 좋습니다. 네, 저는 포물선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포물선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복습 꼭 해야 됩니다. 복습을 꼭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